회피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는 공격적인 전략이 낫다고 보고 있어요. 오르기 전에 내가 샀어야 될 만한 그 가격대에 시야가 멈춰 있다고 보여져요. 실패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기회는 앞으로 계속 온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의 저자이지만 이제는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의 저자이기도 한 부동산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불용 신영강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구분하기보다는 저는 매매가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떤 특정 시점은 전세가 낮고 어느 시점은 매매가 낫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를 항상 보면 회피하는 전략으로 쓰시거든요. 저는 회피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는 공격적인 전략이 낫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매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안정성 측면 유지하면서 명목손실 수준인 거고, 전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의 무차입 자본 레버리지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확률 게임을 하게 되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임에 있어서 전세는 본인한테 불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보다는 그래도 매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부터 잘 아는 곳을 먼저 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혀 모르는 동네를 가게 되면 이 동네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뭔지, 이 동네에서 무슨 학교를 더 선호하고 학군은 어떻게 되고, 또는 예를 들어서 마트는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계속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곳을 찾고 두 번째는 거기서 A급이 너무 오르니까 B급을 찾고 이런 동선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을 가서 그냥 오를 곳이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가 어디며 무엇 때문에 선호하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그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집단이 지역 카페, 맘카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 질문을 올리시면 정말 답변 잘 해주시거든요. 저도 모르는 지역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보면서 어디를 선호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 선호되는 대표 아파트, 그러니까 랜드마크 아파트, 그 다음 아파트, 그 다음에 학군 좋은 아파트 이런 몇 개를 지정을 해놓고요. 그 아파트의 시세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보면서 갭벌리기, 갭매우기 그 과정을 찾아봐서 상대적인 저평가가 이거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편이에요. 저는 저평가된 아파트라고 하는 거를 보는 관점이 틀린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평가는 상대적이라고 봐요. 근데 저평가도 공식처럼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9억이고 어떤 아파트가 5억이면 5억짜리가 저평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썩은 아파트가 제일 저평가고 그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잘못하신다라고 저는 보냐면 바로 예전에 오르기 전에 내가 샀어야 될 만한 그 가격대에 시야가 멈춰 있다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을 받을 수 있었을 때 5억이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10억이 됐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5억이 10억 됐으면 5억이나 올랐는데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논리로 간다는 거죠. 왜? 내 기준으로 5억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얘 무시해버리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또는 외부에서 그냥 어떤 모르는 동네를 딱 봤는데 지금 어떤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15억이다. 완전 A급 아파트가. 그럼 10억짜리 아파트가 누구의 눈에는 저평가예요. 15억이라고 하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얘는 10억인데 그 이유가 없다. 그 아파트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10억이다 라고 하면 15억짜리의 그 동네 가장 좋은 A급 아파트가 오르는 동안 10억짜리 아파트가 오르지 못한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감정으로 저평가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5억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가격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아파트가 강하게 치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 차이가 없는 아파트가 강하게 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그 아파트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B 아파트, C 아파트가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 상대적인 저평가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설명을 들 때 분당의 설명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학군도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분당을 떠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를 찾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상대로 적게 올랐어 라고 해서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는데, 이번에 뭐 예전에 정부 규제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 취득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들이 조금 유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저평가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곳이든지 항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단지만 보잖아요.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강남이다. 그럼 강남에 대단지 들어가고 싶은 건 다 맞는 건데 그 지역에 한 두세 동밖에 없는 지역이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대단지가 엄청나게 오를 때 그 두세 동짜리 잘 안 올라요.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기는 강남이거든요. 이 가격은 저평가인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이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거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요. 그거는 조금만 그 생각을 좀 바꿔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요즘에 받고 있냐면 정말 조급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랬던 시절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서 몇 년이 지나고 또 한동안 내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투자의 기회는 정말 많았구나.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안 된 것을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조급해 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어떤 시간대는 남들보다 크게 뒤처져서 되게 많이 속상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되게 답답해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런 기회는 되게 많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다, 그러니까 난 못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돌기 때문에 기회는 앞으로 계속 온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그냥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 밖의 기회로 본인은 그 기회를 충분히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